가무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행복의 지름길을 찾는 중년 부부들을 위한 매우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줍시다. 두 번째 시간으로 중년기 남편의 속마음과 아내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륜인지 저 사람들이 부부인지 구별하는 법 아세요? 식당에 갔는데요. 두 남녀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밥만 열심히 먹고 있고 얼굴 표정은 싸운 것처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남편은 TV 보면서 밥 먹고 TV 보면서 밥 먹고. 그러면 불륜일까요? 부부일까요? 네, 대부분 부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륜은 어때요? 서로 뭘 먹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그러면 쟤들은 부부 아닐 거야, 불륜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굉장히 슬프잖아요. 20년, 30년을 서로 힘든 일, 어려운 일 같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으면 정말 불륜의 부부처럼 그렇게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알콩달콩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제 남편과 아내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도 신혼으로 돌아가는 중년이 한번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당신 나 사랑해요? 사랑하냐고요? 갑자기 무슨 사랑 타령이야.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아니, 사랑하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지.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1년 365일 남편으로부터 사랑의 표현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아내가 있고요. 사랑하니까 함께 살지 뭘 자꾸 말하라고 하고 표현하라고 하냐고, 이런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네, 남편의 마음은 어떻고 아내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첫 번째 주제 한번 볼까요? 아내의 잔소리를 들을 때 남자들의 마음은, 속에 있는 마음은 이렇답니다. 여자들도 잔소리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즘 미세먼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손 좀 씻고 발도 씻고 그렇게 하고 소파에 앉아요. 진짜 소파에다 옷을 걸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걸어야지. 진짜. 아니, 바지 가랑이를 맞춰야지. 그렇게 걸어놓으면 어떡해요? 바지 주름이 안 맞잖아. 또 TV 켠다. 또 TV 켜. TV 좀 그만 보세요. 여보. 그렇게 옷을 입고 나가면 어떡해요? 옷이 색깔이 안 맞잖아. 안 맞잖아. 그 바지에다가 그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지. 구두를 신어야지. 진짜 당신은 애처럼 내가 다 챙겨줘야 되겠네. 제발 여보, 운동 좀 하세요. 그러니까 배가 불룩 나오지. 응? 튀긴 음식 좀 그만 먹고 기름진 음식 그만 드세요.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면 어떻게? 당신 당 수치 엄청 높잖아. 응? 그러니까 맨날 아프지. 진짜 내가 못 살아. 내가 애를 하나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내의 이런 잔소리를 들으면 남편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지금 당신 아들이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 아이고, 지겹다고, 지겨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말하니까 오히려 더하게 하기 싫어진다고. 나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알 만큼 다 아는 사람이라고. 알 만큼 알면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잔소리를 계속 이렇게 해서 듣다 보면은 저 이야기가 나를 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내가 무슨 문제가 많은 사람 같고, 또 나중에 가서는 내 존재가 뭔가 틀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내가 더 이상 이제 듣고 싶지 않다, 피해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가 또 나를 정말 믿지 않는구나, 또 날 존중하지도 않고 무시한다, 이런 생각까지 들기도 하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해가 가요. 움막에 사세요, 그러면.
그리고 또 남편들이 집에 와서 TV 켜잖아요. 또 쉬는 날 혹시 집에서 소파에서 TV 켜는데 좀 이것은 이런 문제로 갈등이 있는 집안이 꽤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의 뇌는 TV를 보면서 쉴 때 5% 정도만 작동을 하고 나머지 뇌는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무슨 문제가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일어났을 때 사실 몸은 TV 앞에 있지만 머리는 쉬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남편이 힘들어 말하기 싫어할 때 또 남편들이 피곤하여 TV 리모컨을 들고 있을 때 그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난 후에 여러분의 회복된 남편들이 아내의 문제들을 들어주기 위하여 자신만의 동굴이라 하잖아요. 그 동굴에서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많은 대화들을 이제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근데 우리가 뭐 말하는 것은 남편을 비난하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해보자고 남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저렇게 생각을 하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네요. 아, TV 볼 때, 아, TV가 진짜 좋아서, 스포츠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잠시 쉬는 시간이었나 보네요. 그냥 켜놓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여자들의 속마음도 이래요. 그냥 뭔가가 남편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 좀 마음을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을 몰라주면 굉장히 많이 속상하거든요. 여보, 아, 우리 친구 진짜 걔만 만나고 나면 내가 좀 짜증이 나. 걔는 나만 만났다라고 하면은 지 딸 자랑, 지 아들 자랑, 지 남편 자랑, 진짜 자랑 엄청 해야 된다니까? 아니, 지 딸이 뭐 대기업에 뭐 취직했다나? 그러면서 또 뭐 엄마 여행 가라고 뭐 이렇게 제주도 비행기 티켓 사줬다고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하는데 진짜 걔 진짜 밥맛이에요, 뭐. 여자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지 쓸데없이 만나서 노닥거리니까 그런 소리나 듣고 그런 시간 있으면 저녁 준비나 잘하고 그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전화나 또 한 번 더 하고 그래. 그런 친구 그만 만나. 안 만나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 이쯤 되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나, 왜 내가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나, 오히려 더 열이 받아지잖아요. 후회가 돼요. 아니, 속상해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위로받고 싶어서 하잖아요. 힘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그냥 자기가 충고하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을 하니까 막 스트레스가 쌓여요. 누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다 알죠. 아는 사람이 매번 그래요. 난 당신 스트레스 받은 거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고 말한 건데 참 오히려 나한테 짜증만 내네. 참 기가 막혀서 내가 당신한테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아니, 그러니까 뭐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주면 좋잖아요. 내가 힘들 때, 그래서 당신에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뭐, 노닥거린다, 그런 친구 만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아, 당신 그랬겠네. 아, 나라도 진짜 그 얘기 듣고 짜증났겠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마음이야. 이 얘기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결해 주거나 뭐 이렇게 어떤 충고를 하려고 하지 말고요.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다 풀어지거든요. 나 다른 뜻 없어요. 아,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많이 다르네요. 아내의 힘든 이야기를 듣고 충고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네요. 다음부터는 아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줘야겠어요. 네, 그것만 해주면 돼요. 남편들의 또 다른 주제가 있는데요. 지난 과거의 잘못을 자꾸 되풀이하고 반복하는 역사 공부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고 몇 번 말했고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의 잘못을 자꾸 반복적으로 공격하면 오히려 화가 나고 미안한 감정도 사라져 버려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계속 몰아붙이면 오히려 반발심이 일어나죠.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당신만 잘한 줄 알아? 아하. 날 너무 죄인 취급하지 말라고.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그리고 또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성했다라고 하면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 번 말을 하게 되잖아요. 당신이 내 말을 들었으면 지난번에도 내가 그거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당신 그렇게 하니까 또 손해를 보잖아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해서 비난할 때 남자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나도 잘하려고 했던 것이고 좋은 결과를 내려고 했던 건데 내 뜻대로 안 됐을 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자꾸 녹음기 틀어놓듯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은 나도 이제 더 이상 오히려 화가 나고 반성도 안 하게 돼요. 아, 그래요? 더 화가 나고 반성도 그래서 안 나보고 돼요? 어쩌라고 하면서 서로 관계만 이렇게 멀어져요. 아, 그래서 과거를 자꾸 말하면 싸움만 되고 해결이 안 되네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네. 당신이 그러려고 그랬겠어요. 음, 당신도 잘해보려고 그런 건데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준다면 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게요. 내 마음이 찔려가지고 더 노력하지 않겠어요? 당신 잘하려고 그랬지.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믿어주고 그 실수를 덮어주고 또 용서해준다면 남편들은 참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고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남자들이에요. 네. 아내들의 따뜻하게 말해주는 그 한마디, 이 한마디는 정말 좌절한 남편에게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돼요. 난 당신을 끝까지 믿어요. 이런 말 들으면 남편들은 저 아내를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얘기할게요. 당신도 잘해보려고 했었죠. 당신을 믿어요. 애썼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맞아요. 부부가 함께 살면서 아내도 실수한 적이 있고 남편도 실수한 적이 많겠죠. 부부는 서로 덮어주고 감싸줘야 될 것이 바로 부부인 것 같아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상대의 배우자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 후에는 윙크 해보세요. 윙크. 이렇게 윙크 한 것처럼 한쪽 눈을 감아주는 것이 부부라고 합니다. 또 아내들은 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대개 아내들이 가슴형이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머리형이고요. 뭐 반대로 되는 부부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서로 좀 통하지 않을 때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머, 여보, 홈쇼핑에 나온 저 여자 진짜 옷 예쁘다. 나도 저 옷 좀 입고 싶네. 내가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옷 한 벌 산 적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나같이 사는 여자들이 어디 있을까 몰라. 여자들은 옷이 날개라는데 나도 저렇게 샤방샤방한 옷을 입으면 날아갈 것 같아요.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거 벗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난 겨울에 마트에서 또 그 트레이닝 샀잖아. 그러면서 옷을 안 샀다고? 그리고 당신 지금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알아? 저 옷 입으려면 아마 한 달 이렇게 굶어도 될까 말까 할 거야. 나 놀려요? 생긴 대로 그냥 살아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줄 알아요? 하하, 참. 이쯤 되면 진짜 집을 뛰쳐나가고 싶죠. 내가 입을 다물어야지. 저 알거든요?
남편 말 사실이에요. 저 홈쇼핑에 나온 여자는 44 사이즈 입었고, 나 66이거든요. 어쩌라고. 그리고 지난 겨울에 마트에 가서 바지 샀죠. 추리닝 바지 하나. 그거 옷이라고 이 사람은 지금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아니죠. 근데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나도 저렇게 예쁘게 옷 입고 싶다. 나도 예쁘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말만 하면 뭐 옳으니 틀리니 그르니 사사건건 하나하나 따지고, 야, 진짜 이러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야, 그만둡시다. 이런 생각이 곧바로 나오잖아요. 내 말의 의미를 알아달라고요. 그러면 당신이, 아, 그렇구나. 저런 예쁜 옷을 입고 싶단 말이지? 그렇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별로 어려운 일도 들어보니까 아닌데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요. 진짜 노력해 볼래요? 그렇구나. 네, 네. 우리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홈쇼핑에 나온 저 여자가 입은 옷 진짜 예쁘다. 나도 저옷 입고 싶다, 진짜. 그렇구나. 맞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최근 몇 년 동안 내가 옷 한 벌 산 적이 없는데 어디 나같이 사는 여자가 또 있을까요? 아, 당신 마음이 그렇구나. 네. 여자에게 옷이 날개라는데 나도 샤방샤방한 옷 입으면 날아갈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당신도 그런 입으면 정말 예쁠 텐데. 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그냥 웃고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옷 사네. 이러진 않거든요. 이렇게만 해도 대화가 잘 되네요. 앞으로 계속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정말요? 그래요. 네. 논리가 설득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네. 아, 내가 돈을 안 벌어왔어? 바람을 피워? 당신은 뭐가 불만이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은 부부 관계를 점점 나쁘게만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대신 아내의 참 힘든 손을, 지친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여보, 요즘 많이 힘들지? 당신도 나 만나서 참 고생 많이 했어. 참 미안해. 이렇게 마음으로 다가가면 사실 아내에게 비싸고 좋은 옷은 사주지 못하지만 아내의 마음에 따뜻한 사랑의 외투를 선물한 것과 같답니다. 맞아요. 우리 여자들도 귀엽고 그 옷 사내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 20년, 30년을 같이 살아서 다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게 참 많네요. 특별히 속마음은 진짜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자의 뇌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여자가 말을 남자보다 더 잘한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뇌에서 언어를 담당하는 축두엽이 있는데 이 축두엽에 베로니케 언어 중추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발달됐대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여자들은 훨씬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잘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 얘기를 잘 못 들어줄 때, 아, 이 사람은 그 부분이 나보다 약해서 그러는 거지 내 말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전두엽이 여성들은 더 발달돼서 문제 해결력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있대요. 근데 남상들은 뭐가 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가지 마음을 읽어주는 부분들은 약간 좀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 못 들어주고 내 마음을 잘 못 알아주고 공감을 잘 못한다라는 것은 미숙해서 그런 거고 뇌에 있어서 남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좀 봐주실래요? 네. 일반적으로 남자가 하루에 12,500단어, 여자는 25,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네. 남편이 밖에서 하루 종일 그 사용할 단어를 다 써버리고 이제 집에 오면 아내는 말할 준비를 딱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이제 자기의 말할 것을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서 지치고 아마 또 힘들어서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아내는 이제 나 대화하기를 싫어하나? 또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을 즐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피곤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당신 뭔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핀잔하면 아내는 참 그것을 사랑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남자들은 참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말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닌데 참 아내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참 그것 때문에 남편들은 좀 당황하기도 하죠. 이럴 때 지혜로운 남편들은 아내의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 정말 그랬겠다. 아내의 말을 공감해주고 나라도 그랬겠다.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면 아내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그 남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이제 빨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말을 안 듣고 못 알아먹은 것 같으니까 말이 길어질 뿐이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행복은 저절로 이르러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아니요. 시간이 지나면서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로 갈수록 둘 사이에는 넘지 못할 벽이 만들어져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이 변하면 우리 가정에 행복이 이르러 올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둘이 함께 변해야지 저 사람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년기 이후의 부부는 서로 노력에 의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 이제 우리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씩 실천해 봅시다. 네. 오늘 한 가지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의 배우자와 오늘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를 나누세요. 차를 마시면 더 좋고요. 10분 동안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배우자가 자기 힘든 얘기를 할 때, 아, 그랬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무엇이 옳고, 그리고 뭐 틀렸다, 맞았다, 이런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잔소리와 충고는 그만하시고 지난 과거의 실수는 덮어주고 묻어주면서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라도 그랬겠네 라고 말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실천해서 이웃에게 나누어 줍시다.